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지영입니다. 오늘 18일차 데프트 조직 유형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제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주제는 데프트의 기능 구조와 사업 부재 두 개를 비교하는 내용을 올려놨어요, 주제로. 근데 해보니까 어차피 기능 구조, 사업 구조 하면 매트릭스 구조나 수평적 구조, 네트워크 하는 건 너무 쉬운 내용인 것 같아서 일단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먼저 보고 매트릭스, 수평 구조, 네트워크 조직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이 얘기했지만 이걸 잘 이해하시려면 일단 기능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산출물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걸 구분하셔야 합니다. 조직을 기능별로 묶는 게요. 가장 전통적인 조직을 구성할 때의 가장 기본 방법이죠. 조직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묶는 거죠. 선생님, 기능이 뭔데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형태의 기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매번 오뚜기 얘기하지만 오뚜기라는 식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회사에는 레시피를 비밀스럽게 제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제품을 유통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제품의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기능이죠. 이걸 가지고 뭘 만들 거냐면요. 오뚜기는 라면도 만들 거고요. 오뚜기는 오뚜기 라면 또 뭐 있지? 오뚜기에 케찹, 마요네즈 소스를 만들기도 할 거고, 오뚜기에 컵밥을 만들기도 할 거고요. 오뚜기에 피자를 만들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게 산출물, 요게 기능. 조직을 해서 어떻게 묶는 거냐? 기능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레시피팀 1명, 생산팀 1명, 유통팀 2명, 마케팅팀 2명 이러면 이들이 제품이 몇 개가 되든 그 제품을 무한정 계속 생각나는 거죠. 레시피팀에서는 라면 생산했다가 라면 레시피 개발했다가 케찹, 컵밥, 피자 계속 이렇게 해서 되게 조직 구성원이 적어도요. 한꺼번에 여러 개의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조직.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기능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능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의 설계가 될 거예요. 레시피 팀도 피라미드가 있을 거고요. 계층이 있을 거고요. 생산팀도 마찬가지로, 유통팀도 마찬가지로, 마케팅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보통 기계적 구조의 하부 조직이 기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기능에 일단 되게 여러 명이 있지 않아도 사람이 좀 적어도요. 여러 가지의 제품의 기능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레시피 팀의 만약에 인원이 2명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이들이 글쎄 몇 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양한 종류, 10가지, 20가지가 넘는 제품의 레시피를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실현, 이거는 무조건 기능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아시죠? 자, 그에 비해서 사업 구조, 사업 부재, 사업 구조. 산출물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업 부서입니다. 그래서 얘는 라면이라는 하나의 기능, 하나의 제품을 위해서 레시피 하나, 마케팅 하나, 생산 하나, 유통 하나, 마케팅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케찹이란 제품을 위해서도, 컵밥이란 제품을 위해서도, 피자를 위한 피자라는 제품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결국 제품별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능 구조보다는 제품에 대한 전체 과정을 다 책임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더 분권적 구조고요. 자기 완결적인 기능 단위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정말 규모의 경제가 떨어집니다. 왜냐면 얘네는 제품 하나를 개발하려면 무조건 마케팅, 레시피, 생산, 유통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의 기능밖에 담당하지, 하나의 제품밖에 담당하지 못한다는 게 특징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매트릭스는 아시겠지만 본래 기능 구조입니다. 기능 구조인데 그 기능 구조에 일시적인 사업 부재를 도입해서 지금 보시는 기능 구조에 사람들이 여러 명의 배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임시적으로 뽑아서 별도의 사업부 팀을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 구조는 약간 수직적인 흐름을 감당하고요. 사업 부재는 수평적인 흐름을 담당하죠. 이 둘을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이중 권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능 구조를 기반으로 임시 조직이 형성되는데 기능 구조의 라인도 사업 부재의 라인도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명령 체계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수평 구조는 아예 중간에 있었던 이러한 계층이 사라집니다. 중간 관리자는 아예 사라지고요. 게다가 예전에 여기 있는 기능 구조 사업 부재 매트릭스는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형태가 있었을 뿐 조직 구성원들은 반드시 하나의 전문 기능들만 담당하게 되는데 여기 수평 구조는 구성원들 모두가 다 멀티플레이어, 제품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이 수평 구조 내에서는 계층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담당 기능이 하나만으로 지정되지도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팀별로 무조건 뭉치고 팀별로 그 하나의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팀에 있는 구성원들의 무임승차가 우려되죠. 가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이 사업 구조와 수평 구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구분하는 걸 사업 구조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씩의 기능만 담당한다는 거. 마케팅 팀의 최영이라면 사업 구조 내에서도 마케팅 일만 담당을 하는데 수평 구조는 제가 최영이가 마케팅뿐만 아니라 생산이나 레시피나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다 책임지고 있는 멀티플레이어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네트워크 구조. 아시겠지만 핵심 기능은 두고 나머지 부수적인 기능들은 다 계약을 통해서 위탁을 진행하는 그러한 형태가 될 거고요. 정보통신 기술의 확산을 기반으로 간소화된 조직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총 5가지 조직의 유형들을 다 봤고요.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1번입니다. 자, 2015년 서울시 7급에서 출제가 된 문제고요. 네, 제일 많이 나온 형태인 것 같아요. 기능 구조와 비교했을 때 사업 부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 기능 구조는 기능을 중심으로 뭉친 조직, 사업 부제는 산출물, 물건, 산출물 중심으로 뭉친 조직.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사업부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사업부 내에 여러 개의 기능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 내에 기능 조직은 굉장히 용이하고요. 산출물에 무언가 고객들의 요구가 생기면 그 요구를 조직 내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성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해서 성과 관리도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산출물 중심으로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특정 산출물 중심으로 운영이 되니까 고객의 만족도도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과 낭비, 기능 내의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려면 기능별로 사람들을 뭉쳐놓는 기능별 구조가 정말 훨씬 더 유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4번 틀린 선지가 됩니다. 4번이 그래서 현재 정답이 되고요. 자, 2번입니다. 자, 2010년 지방직 9급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고요. 계층제적 조직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조직 모형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업 구조는 각 기능의 조정이 사업부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능 구조보다 사업부별로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분권적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매트릭스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이중적 권한 체계입니다. 단일의 권한 체계가 아니라 이중적 권한 체계를 통해 불안하고 급변하는 조직 환경에 대응하고자 고안된 조직 구조이기 때문에 얘가 틀린 전지가 되겠네요. 단일의 권한 체계를 이중 권한 체계라고 바꿔주셔야만 합니다. 자, 3번입니다. 팀 구조는 특정한 업무 내에서 업무 과정에서 일하는 개인을 팀으로 모읍니다. 조직의 중간 관리자가 없고 다들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조정, 그다음 소통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 구조가 될 거고요. 네트워크 구조는 핵심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외부 기관과의 계약 관계를 통해서 조정하는 지금 조정해서 수행하는 조직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2번이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 굿모닝 행정학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예요. 파이팅! 안녕!